예, 반갑습니다. 리벨리온 박성현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버리네요. 하에서 그 개인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해준 교수님 이어서 나오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사실 뭐 저희 리벨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활동 중인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 엔지니어들, 제 선배님들까지 포함해서 유해준 교수님 학문적인 토대 위에 저희가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 반도체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원래 한 사이클이 좀 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토대가 쌓이고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공모함들이 좀 주변에 있고 저희 같은 애들이 생기면서 이제 좀 나오고 있으니까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제가 걱정되는 거는 좀 너무 무력감 혹은 패배의식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조금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 들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좀 쉽게 딜리버리 하는 것도 좀 내공이 쌓여야 되는 법이긴 합니다. 이제 저는 아직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 편할 수 있어서 좀 기술적인 내용들 포함해서 제가 리벨리온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리벨리온이 아니어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제가 25분 이렇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반도체는 계산기니까 어떤 종류의 계산을 해야 될지 아까 그 파도의 남현 대표님께서 받으셨던 질문이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제 마켓을 계속 이어 나갈 거냐도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먼저 AI도 좀 두 개의 상이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훈련, 그 모델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뭐 어떤 모델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게 있을까요? 뭐 KT의 믿음, SKT의 AI 닷, 뭐 오픈 AI의 각 모델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는 기술이긴 합니다. 저희가 집에서 일반 PC GPU를 써서 모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B2B에 가까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만들어진 모델을 갖고 실제 서비스를 하는 거를 인퍼런스 훈련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 추론이란 말이 요즘 약간 영어 두 개를 다 추론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좀 복잡한데 저의 레코멘데이션은 그냥 영어로 그냥 받아들여 이거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가 있고 두 개는 그러니까 그 각각을 구성하는 이제 어떤 숫자가 있으면 저희가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인수 분해할 때 그 소인수를 저희가 프리미티브라고 하는데 각각 계산의 기본이 되는 프리미티브의 개념에서는 트레이닝이 인퍼런스의 슈퍼셋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프리미티브가 뭐 아무 숫자 내게 10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트레이닝은 뭐 100개가 필요하다. 전체 계산에 필요한 프리미티브는 트레이닝이 슈퍼셋이어서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많고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커넥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퍼런스 대비 하나의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GPU를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GPU를 인터커넥트로 묶어야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GPU 하나가 있어도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1000개, 10,000개 묶여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있고 그 과정에서 트레이닝이란 인퍼런스는 다르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묶어서 거대한 물결을 쭉 밀어내야 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용어이긴 한데 throughput이 중요합니다. 밴드위스가 중요하고 물결 자체가 굉장히 큰 게 중요하고 하나의 물결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물결 자체의 볼륨이 되게 중요한 그 throughput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렬화가 마치 그 그래픽스 저희 GPU가 할 때 G가 stand for graphics거든요. graphics 이런 렌더링 할 때처럼 throughput이 동기화되면서 쭉쭉 나가는 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스택 관점에서도 좀 더 generalized된 뭐 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쿠다 그 자체보다는 쿠다가 갖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쿠다가 갖고 있는 이미 빌트업된 그 쿠다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쿠DNN, 쿠블라스 같은 것들 그런 게 좀 중요한 게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있고 인퍼런스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희 B2C 저희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떤 오픈 AI 서비스라거나 뭐 어디 들어가서 하시는 서비스 모든 것들이 SKT 에이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인퍼런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인퍼런스는 모바일에서 돌릴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볼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그 어떤 매트릭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성능을 분모로 요 분모의 전체 전력으로 나눈 성능을 전력으로 노멀라이즈한 뭐 TPS가 중요한 게 아니라 TPS per watt가 중요한 에너지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고
throughput 대비 latency가 더 중요합니다. latency는 뭐냐면 뭐 throughput은 뭐냐면 하나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으면 하나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100명의 무슨 어떤 conversation을 소화해주면 굉장히 10명보다 throughput이 10개 조차인데 여러분들 인공지능 이 스피커랑 대화해 보면 안녕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S&P 500 last night에 무슨 떨어졌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얘가 바로바로 답변해 주면 괜찮은데 한 2, 3초 있다 답변해 주면 너무 사람이랑 말하는 기분이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줌으로 어떤 온라인을 해도 그 레이턴시 때문에 신경질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나를 던지더라도 그 리스폰스 백에 하나로 빨리 오는 걸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런 스루풋보다는 레이턴시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한 명을 처리해 주더라도 안녕 S&P 500 어떻게 됐니? 떨어졌어. 뭐 이렇게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레이턴시가 더 중요한. 왜냐하면 앞에 트레이닝은 B2B에 가까운 것들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GPU를 묶어서 스루풋 관점으로 돌려야 되는 게 있다면 이거는 저희 B2C 저희가 실제로 유저 프렌들리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레이턴시가 나와줘야 되고 대량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에는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좀 더 매트릭이 다를 뿐더러 소프트웨어 스택도 조금 다릅니다. 이 좀 쿠다 중심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오픈AI 중심으로 베어메탈 서버가 딜리버리 되고 그 위에 올라오는 건 한 단계 위에 컴파일러를 한참 건너뛰고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 같은 게 어떻게 잘 적용이 되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스택도 다르고 요구되어지는 하드웨어 스펙이 달려서 사실은 굉장히 아까 그 밑바닥부터 프리미티브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두 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왼쪽 트레이닝은 인터커넥트가 더 중요하고 제너럴라이즈된 소프트웨어 스택이 중요한 반면에 이 인프런스 도메인의 레이턴시가 중요하고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고 각 커스터머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스택이 좀 더 중요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엔비디아의 그거를 물어보신다면 엔비디아는 너무 잘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잘하고 칩 이상의 모든 그러니까 정말로 세계 챔피언입니다. AI 반도체 그 자체가 엔비디아일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인 포커스는 저는 왼쪽 트레이닝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런스도 여전히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무지무지 잘하지만 그 설계 철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의 스루풋에 맞춰져 있고 익스펜션 돼 있고 굉장히 큰 잔점인 그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조차도 트레이닝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 그리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좀 더 기회를 모색한다면 인프런스에 맞춰줘야 되고 마침 챗GPT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 전체 볼륨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마켓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뭐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 저희 대한민국의 기회를 찾아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딥다이브를 해보면 너희 같은 리발리언스 같은 회사들은 뭐를 파는 회사 하드웨어 만들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같은 애들 만들고 있으니까 하드웨어 다이렉트 세일즈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이미 뭐 시총이 5조 10조 넘어가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못 들어보셨겠죠. 뭐 삼바노바, 그록, 셀브라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놀랍게도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AI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토큰을 파는 회사고 소프트웨어 API를 파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놀라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브라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온프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고객이 들어와서 토큰을 오늘 몇 개 썼으면 토큰당 0.003센트를 받아서 토큰 장사를 하드웨어 회사가 있고 거기에 뭐 스타트업이 자기네들 서비스를 붙일 수 있도록 API 개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쓰이는 글로벌 씬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이렉트 세일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다이렉트 세일즈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기도 하고 엔비디아도 칩 무슨 카드 중심이 아니라 서버 중심으로 팟 솔루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랑 또 다른데 완전 반대쪽 사이드에는 어떤 커머도타이즈 프로덕이 아니라 이 반도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잘 모르실 텐데 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벨이라는 회사들이 있고 사실 구글 TPU를 말씀하시는데 이 대부분의 설계는 전체 컨셉 딜리버리는 구글에서 되지만 그걸 칩으로 말아주는 거는 브로드컴이랑 어떤 마벨 같은 회사들 커스텀 에이지 디자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기본적으로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있고 이 두 개가 양축에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리벨리언스는 그래도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저희가 쿠다 같은 걸 오버라이드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으나 현실적인 역량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앞서서 핌을 이야기하신 것도 대한민국이
메모리를 잘 하니까 기존의 레거시를 존중하면서 가야 돼서 하드웨어를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소프트웨어는 최대한 기존의 이코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뭐 새로운 걸 만든다기보다는 VLLM이라든지 파이토치 같은데 최대한 이코시스템에 붙어서 갈 수 있는 메인스트림에 붙으면서 하드웨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하드웨어 다이렉트 세일즈가 제 리벨리온이 가는 길이고, 뭐 미국에서는 텐스렌트 같은 회사들이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고 있고 그 외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 토큰 혹은 디자인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 전체 씬을 이해해 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오늘 딜리버리 하는 것이 좀 가장 테키한 슬라이드이긴 한데 한번 들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발리언스의 그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이라고 하지만 엔비디아도 제품이 무척 많습니다. HBM 제품을 갖고 있는 뭐 블랙웰 같은 블랙웰 그레이드 제품들도 있고, 많이들 혹시 못 들어보셨으면 뭐 L4ES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L4, L4ES 같은 제품들은 HBM을 쓰는 게 아니고 GDDR6 프로덕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젝트가 나는 게 다릅니다. 소나타 다르고 그랜저 다르고 스포츠카 다르고 각각의 세그멘트가 다르듯이 첫 번째 GDDR6, 저희도 GDDR6 프로덕트부터 시작했습니다. GDDR6 같은 경우는 메모리 자체가 커모도타이즈 프로덕트에 가깝고,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HBM 대비 전체, 그러니까 이게 relative 컨셉인데 LPDDR 대비는 그 로우 파워가 붙어 있어. LPDDR 대비는 좀 더 전력을 많이 먹고 밴드위스가 좀 왔다 갔다가 빠르나 HBM 대비는 저전력인 그런 시스템에 있고, 이 GDDR6는 좀 마켓 관점에서 보면 어떤 레귤레이션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글로벌 진출을 이야기하지만 반도체만큼 그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빡빡한 데가 없습니다. 제품이 중국에는 당연히 나갈 수 없고 미들리스트 나갈 때도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HBM 레귤레이션을 받지 않는 그 섹터에서는 GDDR 프로덕트가 있고 엔비디아도 이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번에 테이프 아웃돼서 이제 막 실리콘 아웃된 그 칩은 HBM3E, 그 5세대 HBM을 쓰는 제품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칩이 커지고 칩의 밴드위스가 커지니까 칩의 단가는 올라가고 캐펙스, 오펙스 쪽에서 캐펙스가 확실히 올라가는 대신에 또 오펙스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칩의 파워는 커지는데 왜 오펙스가 떨어지냐. 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좀 괜찮은 건데, 저희는 144GB의 HBM3를 쓰고 있습니다. H100, 엔비디아 H100는 메모리 캐파시티가 80GB입니다. 저희가 한 2배 가까이 크죠.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있냐면 라마 70 빌리언 모델에 어느 정도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H100는 2개가 필요한데 저희는 하나의 칩으로 인퍼런스가 가능합니다. 즉 개당 가격은 저희가 뭐 개당 가격이 높지도 않지만 만약에 개당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얘는 H100가 2장이 필요하고 CPU 서포트가 필요한 반면에 저희는 한 장으로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당연히 개당 나눠버리면 전력이 떨어지고 전체 캐펙스 오펙스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라 TPS per 와트뿐만 아니라 TPS가 어떤 성능 지표입니다. 성능 per 달러로 했을 때도 역설적으로 어드밴스드 노드로 가고 메모리 캐패시티를 늘려야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야, 개당 가격,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게 개당 가격이 있어도 데이터 센터 전체 랩에서 캐펙스 오펙스가 더 그 소비자한테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방향 속에서 저희가 젠2 제품이 나오고,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AI 칩 씬이 가는 방향이긴 합니다. 마지막 칩렛은 약간 패키징 관련된 이야기라 좀 어렵긴 한데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원래 무슨 ASIC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새로운 게 뭐 이렇게 자꾸 등장하면 자꾸 웨이퍼를 새로 구워야 되는, 요즘 같은 뭐 4나노 이런 게 매스 프로덕션까지 가면 뭐 정말로 그냥 기본도 아니가 1,000억입니다. 1,000억. 이게 제 돈이 아니어서 1,000억이어지 작은 돈이 아닌데 1,000억 들어가는 건데, 그때마다 웨이퍼를 새로 마스크를 뜨지 말고 기존에 있던 웨이퍼들을 조립해서 풀 커스텀은 아니지만 세마이 커스텀 정도로 각 패키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립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칩렛이고, 뒤에 좀 그림은 보여드릴 텐데 오늘 한번 좀 들어만 주셔도 이제 반도체 흐름이 어떻게 간다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벨리언스 애덤 칩 삼성 5나노로 테이프 아웃돼서 매스 프로덕션 가서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완전 풀 솔드 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다양한 AI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처음 봐주신 거는 매출을 제일 처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학교 기간은 아니니까 얘네들이 매출이 얼마, 압도적인 매출을 글로벌 씬에서도 저희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애덤 스탠다드, CCA22, 아톰 맥스 같은 경우는 PCI 카드에 아톰 칩이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 커스터머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디테일한 것들 나가고 있고, 이게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누르면 데모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데모를 안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또 이게 아까 유해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IACC 이제 2024에서 데모를 하고 금년에 이렇게 그 데모 어워드를 받은 상황이고, 사실 이 데모는 그때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구글 본사에서 구글에서 요청한 상황입니다. 저희 칩이랑 엔비디아 A100이 서로 다른 하드웨어에 동일한 그 구글에서 제시한, 그리고 Stable.ai에서 제시한 소프트웨어를 올린 건데,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리벨리온 띄우고 AI 칩 쓰시면 이 영상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리얼타임 데몬스트레이션을 구글 본사랑 ISC 2024에서 했었고, 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저희가 퍼포먼스는 노멀라이즈 했으니까 큰 이슈가 없는데, 요거를 보면 먹는 전력의 차이입니다. 왼쪽 저 연두색이 저희 리벨리온이 먹는 차이고, 오른쪽 퍼플 저 보라색이 엔비디아가 먹는 그 전력입니다. 보면 이게 딱 스냅샷을 찍어서 그런데 저희는 한 50W에서 거의 스테이블한데, 저 퍼플 엔비디아 파워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전력도 많이 먹을 뿐더러 업앤다운이 되게 심합니다. 재밌는 건 데이터 센터는 클러스터링 됐을 때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으로 설계가 돼야 돼가지고 그 월스 케이스 기준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업앤다운이 심할 때 에버리지는 저희가 한 3.4, 근데 월스 케이스 기준은 more than 5x efficiency. 그러니까 월스 케이스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는 저희가 그 정도로 전체 볼팍을 잡고 있어서 이 모델 하나에 대해 정말 에너지 효율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딜리버리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그 감옥 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엔비디아보다 저희께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 감옥 가야 되는 발언이고, 엔비디아보다 좋다가 아니고 in terms of functional diversity, 어떻게 표현할까? 그 functional diversity,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는 NVIDIA is much better than us. They can do any kinds of parallel computation, such as training, inference, Bitcoin mining, any graphics rendering. 5만 종류의 parallel computation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매끈하게 잘 해냅니다. 그 functional diversity에 있어서는 정말로 슈퍼컴퓨터에 가깝습니다. 근데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inference, 이 inference 딱 스페시픽한 inference 도메인에 오면 정말로 보시는 것처럼 이 특정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의 종목이 있어서 그 한두 가지 인프런스에 랜딩되는 데는 저희가 확실하게 엣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팀이 디플로이가 되고 있고, 한국에 계신 전략적 투자자 SKT, KT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아람코에 나가 있고, 일본의 NTT 도코모에 나가 있고, 저희 그 Siam.A라는 그 타일랜드에도 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켓 경쟁력이 있으나 이게 전체 전전에서는 엔비디아에 견줄 수가 없으나, 제가 뭐 트레이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프런스 하다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겠다, 갑자기 뭘 돌리겠다, 이럴 때는 여전히 그 엔비디아가 가지는 그 펑셔널 다이버시티 강점이 있지만, 그 스페시픽한 모델이 정해지고 그게 소프트웨어에서 테일드 아웃 되고 파이토치에 붙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마켓 뷰가 있는 거를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데모도 역시 유튜브에 가셔서 만약 이 파일이 있으면 저 딱 클릭하면 데모가 보이는데, 이거는 라마 70 빌리언 모델이면 그래도 요즘에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그 메타에서 만들어낸 모델이고, 이건 나름 애플 투 애플 컴패리즌을 위해서 엔비디아 L40S GDDR6 프로덕트랑 저희 팀의 GDDR6 프로덕트 애플 투 애플 컴패리즌 한 게 나온 거고, TPS per 와트 이 성능이 이렇게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성능을 디바이드 바이 왓, 그 전체 전력 먹는 걸로 노멀라이즈 했을 때는 더 성능이 좋아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걸 sacrifice 하는 거죠. 그 functional diversity를 sacrifice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저한테 core utilization rate를 놓치는 게임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은 잘 나온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칩이 나오기 전이라 제가 좀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실리콘 리저트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곧 6월 말이면 실리콘 아웃돼서 볼 수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다른 엔비디아 무척 훌륭한 칩들 대비 있지만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이쪽 이 라인 전력을 보면 여전히 저희가 전력 라인을 훨씬 더 작게 갖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칩렛인데 다행히 5분이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칩렛이 뭐냐면 요 하나의 칩의 작은 조가리를 저희가 칩렛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칩 하나가 하나의 칩렛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칩이 무작정 커지면 일드 이슈로 버려야 되는 칩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여기 똑같은 호모지니어스한 칩렛뿐만 아니라 히테로지니어스하게 다른 것들, 뭐 CPU 다이라거나 IO 다이 같은 다른 것들을 묶을 수 있고, 실제로 이 패키징 기술에서는 삼성 칩과 뭐 TSMC 칩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오프 더 쉘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새로 다시 마스크 디자인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원하는 것, 저희 리벨은 HBM 전문칙인데, 우리가 쓰는 거에는 메모리 밴드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메모리 캐패시티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실제로 저희 유럽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러셨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또 다른 다이 하나가 있으면 LPDDR5X 같은 어떤 커모도티가 있으면 패키지 레벨에서 UCI 같은 걸로 묶어줘서, 그러니까 풀 커스텀은 아니야. 풀 커스텀은 마스크를 새로 떠서 웨이퍼를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기에 너무너무 비싸고 타임 투 마켓이 기니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한 세마이 커스텀 개념으로 칩 렛들을 하나의 패키지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각하는 게 요즘 저는 퓨처 트렌드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저희 이미 IECC에서 페이퍼 발표도 퍼블릭하게 있고, 좀 어려운 내용이라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고, 오늘 좀 그래도 마지막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프트웨어 스택이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스택 그 자체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긴 합니다. 전체 모델이 포팅이 되고, 포팅된 모델이 런타임을 통해서 커스터머에 딜리버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애브스트랙트 레이어가 왼쪽에서 볼 수 있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컴파일러도 완전히 두 개로 나뉩니다. 프론트엔드 컴파일러랑 백엔드 컴파일러로. 백엔드 컴파일러는 저희 그 하드웨어 스페시픽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 엔비디아 다르고 AMD 다르고 리벨리언스 다르고 뭐 셀브라스 다르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고, 프론트엔드 컴파일러는 저기 윗단에 붙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민국이 부족한 리소스로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힘을 합쳐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특히 소프트웨어 스택은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도 문명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정말 그 아키텍트가 가지는 브릴리언트한 그런 슈퍼스타도 필요하지만, 많은 부분은 또 굉장히 농업적인 근면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각 회사들마다 이걸 각자 중복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 어떤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묶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걸 잘 이렇게 엮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대한민국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윗단은 저희가 이제 컴파일러 프레임워크까지 뽑아놓고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클라우드 스택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셔서 쿠버네티스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윗단도 이거 AI 칩 회사가 다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좋은 파트너사들, 좋은 CSP들랑 같이 묶여서 이걸 정말로 연합 전선을 펴서 하나를 만들 수 있어야 겨우겨우 10조짜리 바깥에 AI 회사들이랑 겨우겨우 만들 수 있어서, 뭐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위치를 스스로 조금은 상황 파악이 되고 연합 전선을 피는 것만이 저희는 대한민국 AI 반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누구보다 훌륭한 하드웨어 이코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메모리는 뭐 넘버 1, 2 다 갖고 있죠. 지금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 있고, 삼성 메모리도 뒤에서 잘 쫓아가고 있고, 파운더리, 삼성 파운더리 2등이라 욕먹지만 세계 2등에서 욕먹는 데는 파운더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수학경시대 나가서 세계 2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2등을 하는 팀입니다. 어쨌든 TSMC보다는 이제 좀 쫓아가고 있지만 너무너무 잘하고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삼성 파운더리는. 아까 항공모함 2대 말씀하신 게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스타트업이 힘을 받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힘을 받고 살아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참 힘듭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공무원분들 뵙고 누굴 뵙고 이러다, 야, 그 되겠나, 그 너 같은 짜바리들이 그 어떻게 갖다 댈 수는 있겠나 이러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럼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냥 뭐 도전을 왜 합니까? 그냥 살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메모리도 그랬습니다. 메모리도 저희 선배님 시대 때 보면, 야, 너희들 그 갖다 댈 수 있겠냐? 그 미국에 마이크론 있고 일본에 잘하는 애들 있는데 대한민국 안 돼.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섬유 이런 거 해야 돼. 우리 민족성이 섬유에 맞춰져 있어. 정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3학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었거든요. 3학년 때 그랬습니다. 그 유진 교수님 같은 분들은 아니시고, 이제 그 SOC 안 하시던 분, 메모리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메모리만 해야 돼. 이게 맨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저희가 극복할 시기가 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코시스템이 있고, 특히 근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개별 기업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훌륭한 이코시스템을 갖춰서 좀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도전해봐야
도전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도전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고 한번 이미 훌륭한 자산들이 있고 훌륭한 맨파워 탤런트들이 있으니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더 힘을 합쳐서 제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